네, 오늘은 뇌의 혈관의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실 만한 분이 계신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현상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가운데 중자예요. 중이라는 게 이제 가운데라는 게 아니라 딱 때리다, 명중할 때 딱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뇌혈관 질환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가 마비가 되면 주로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뇌혈관 질환 중에는 이렇게 마비가 되는 중풍도 있지만, 뇌혈관 질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뇌혈관 질환도 있기 때문에 중풍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고,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을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뇌혈관 질환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몸의 약 5분의 1, 20%를 뇌에서 씁니다. 그럼 이 뇌는 몇 g인가? 1,400g 정도 됩니다. 2군 조금 넘죠. 2군 조금 넘는 이 기관이 우리 몸의 5분의 1의 피를 받아가요. 왜냐하면 뇌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에너지가 뭘로 가죠?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과 산소에 의해서 에너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잘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내주는 길이 뭐냐면 뇌혈관이에요. 그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뇌에 문제를 발휘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갑작스럽게 대부분 옵니다. 뇌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히거나 갑작스럽게 터지거나 이렇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사람들이 뇌졸중,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거죠. 뇌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히는 질환이 있고 터지는 질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막힌다면 어떻게 막혔을까? 우리가 파이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프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파이프 안에 노폐물이 자꾸만 섞이는,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좁아져 갖고 쫄쫄쫄쫄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쫄쫄쫄쫄 나오는 현상에서 조금 더 지나면 막힐 수도 있죠. 예, 요렇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파이프가 이제 좀 막힐랑 말랑 하는데 저쪽에서 뭐 돌멩이나 아니면 찌꺼기가 평 하고 날라와서 탁 막을 수도 있어요. 즉 심장 쪽에 피떡 같은 것이 형성이 돼 있다가 뇌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슬아슬했던 그 혈관에 탁 박히니까 피가 안 가게 되죠. 또 하나 이제 그것을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막혔다 해서 뇌경색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혈압이 막 높아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버티다 펑 터질 수 있죠. 그런 것을 뇌출혈이라고 해요. 하여간 이러한 그 뇌경색 또는 뇌출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치를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망률이 높겠죠. 현재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암입니다. 암. 예. 암은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어디에서 생기는 암이나 다 저거. 두 번째가 심장질환입니다. 세 번째가 이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 질환이 3등이에요.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2등이었어요. 2등이었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줄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병의 발생을 줄인 대표적인 병이 이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을 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의해서 뇌가 상하게 되잖아요. 그 상한 뇌에 의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 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을 못하겠지만, 뇌 안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긴 치매련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뇌경색이 좀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데요. 뇌출혈보다. 이런 뇌경색을 올 거라는 것을 좀 미연에 알 수 있는 무슨 조짐 같은 게 있는가 많이들 물어보세요.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죠. 갑작스럽게
뇌로 가는 피가 시원찮아서 무슨 증상이 나타났다가 발작이라는 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분, 뭐 길게는 4, 5분 손이 마비됐거나 말을 못하거나 눈이 두 개로 보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다가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피곤해서 그러겠지.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 수분간에 걸쳐서 마비 증상이 오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오거나 말을 못하거나, 즉 뇌에서 하는 일이에요. 뇌에서 하는 일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것이 일과성 허혈 발작의 가능성이 많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3분의 1에서 반드시 뇌졸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전조 증상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내가 고혈압도 관리도 안 했고 당뇨병도 관리도 안 했고 고지혈증도 관리도 안 했고 운동도 안 했고 이러신 분이라면 더더욱 병원에 가셔서 빨리 이 사인이 왔을 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운동하고 감각을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에 혈관이 가서 그것을 잘 돌아가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말을 하는 쪽에 가는 혈관이 딱 막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실어증이라고 하죠. 만약에 기억을 하는 회로에 딱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못하죠. 기억상실증이 오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혈관이 딱 막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요. 이렇듯 뇌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 뇌에 적절하게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어디가 막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나타나게 됐을 때는 우리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조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치매 증상이 있다가 그 뇌졸중이 서서히 이제 그 붓기가 빠지고 주변의 세포들이 그 일을 대신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코스를 보이시는 혈관 치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뚝 기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재발 안 하니까 그 떨어진 기능만큼만 살고 계시다가 또 잘 관리가 안 되니까 또 뚝 떨어지고 그래서 인지 기능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떨어지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까 같이 작은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그건 이제 서서히 축적이 되기 때문에 점점 나빠지는, 이렇게 나빠지는 그러한 코스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뇌졸중의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신 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담배 피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서 뭔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갑자기 떨어졌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것이 서서히 떨어지는지 계단형으로 떨어지는지 한 번에 급격하게 떨어지는지, 이런 걸 보면서 뇌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짐작하에 MRI나 CT를 찍어보면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확진을 하기 위한 진단법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제일 처음에 기억력을 담당하는 곳의 혈관 분포보다는 우리가 운동을 담당하거나 말을 하는 쪽의 혈관 분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보통은 혈관성 치매의 첫 증상이 기억력부터 떨어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실어증, 말을 못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어증을 치매로 착각을 하는데, 실어증에는 말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그럼 얼굴 표정 보고 안녕하자는 얘기는 하는데, 어디 사세요 그러면 딸이 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짐작을 해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를 얘기한다는 걸 아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그것을 감각성 실어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소리를 감각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운동성 실어증도 있어요. 알아듣긴 하는데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 이렇게만 나와.
이렇게 실어증인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이거 혹시 치매 아닌가? 아닙니다. 이건 언어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저것도 치매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뇌졸중의 하나의 증상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이게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전두축두 치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통수 요쪽에 뇌의 크기가 상당히 커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억제 능력이 떨어집니다. 억제 능력. 참지를 못해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화도 잘 내고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그냥 막 훅 가져오기도 하고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혹에 그냥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증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억제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극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계획을 하거나 이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예전보다 영 못한 것 같아. 똑똑함이 총기가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이 다 따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막히긴 어려워요. 한쪽만 막히거든요. 그럼 왼쪽 뇌가 막히는 경우, 오른쪽 뇌가 막히는 경우 증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다들 뭐 잘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뭐 오른쪽은 뭐 예술적인 뇌고 왼쪽은 뭐 이성적인 뇌고 예 비슷합니다. 왼쪽 뇌는 주로 이성적인 거, 그러니까 계산하고 그리고 언어로 구사를 하는 거, 언어 구사를 하는 거, 알아듣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성적인 거거든요. 이쪽 오른쪽은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는 것을 판별하는 능력이라든가 예술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쪽이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츠하이머병 치매보다는 혈관성 치매 어르신들이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무시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시증후군. 오른쪽의 뇌방구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 왼쪽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럼 왼쪽이 마비가 왔어요. 근데 마비가 온 손을 보여주면서 이 손이 당신 것입니까? 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이쪽 손이 마비된 걸 몰라요. 그러면 뭐 기분은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병이 들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재활치료를 안 해요. 마비된 쪽을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면 점점 좋아지거든요. 중풍이 오더라도 뇌졸중이 오더라도 열심히 재활치료는 많이들 좋아지십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근데 이런 분들은 아예 그쪽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도리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뇌졸중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 증상이 분명히 우리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여러 차례 오거나 서서히 진행되거나 간에 그런 것들이 어느 차원이 넘게 되면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러한 생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치매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라는 정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하고 뭐가 다른가? 알츠하이머 병은 병적인 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쪽은 혈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혈관의 변화를 안 하게 스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운동하게 하고 비만 없애고 담배 끊게 하고 하면 이상하게도 더 이상 혈관이 나빠지질 않아요.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데 더 진행이 안 되고 이 떨어진 상태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다행인 거죠. 치매라고 오셨는데 혈관성 치매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 이제 열심히 2차, 3차 오는 것을 예방을 한다면 이분들은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때로는 조금 더 나은 상태도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지 상태로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그 과거에 잊어먹었던 기능을 조금씩 대치를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 다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관성 치매의 과정과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과정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법이 그러니까 다르죠.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치매 드시는 약을 먹는다. 아니죠. 혈관성 치매에는 뇌 혈관을 단단하게 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 단단하게 하는 게 보다 나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뇌졸중이 자꾸만 재발합니다. 우리가 컨트롤 안 하면요. 제대로 안 하면은 고혈압 그대로 방치하거나 당뇨병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재발을 방지하는 방식이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치매에 걸리셨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약 먹을 필요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로 혈관성 치매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해도 약을 철저히 먹고 간다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걸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 병도 중요하지만 혈관성 치매도 적절하게 계속적으로 잘 치료하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다.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재활치료하는 겁니다. 대부분 혈관 하나만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팔에 힘이 없거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뭐 얼굴이 약간 돌아가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뇌와 뇌 사이의 연결이 더 많아지고 기억과 기억 사이의 회로도 더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뇌졸중을 만들 만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면 혈관성 치매를 우리 한번 부딪혀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진행되는 걸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좋은 메시지가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혈관성 치매라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많은 분들이 혈관성 치매 그것만 하는 것인가?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뭐 성인병 치료 열심히 하면 되나?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열심히 한다. 이거 똑같이 적용됩니다. 혈관성 치매 똑같이 적용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재활치료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재활치료 끝 하면 내 운동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뇌를 더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한쪽이 마비됐어. 인생 포기하고 담배 펴. 이거 안 됩니다. 인생 포기하고 술 마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이 팔이 서서히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치매 예방법에 나와 있던 그것을 그대로 다시 지켜주시면, 즉 뇌를 더 상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뇌 인지 예비능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읽지 못하는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을 못하는 병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듣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노래도 불러보고, 어떤 분은 말은 못하는데 노래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예비능을 자꾸만 개발하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진 쪽으로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예방법이라는 자체가 걸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린 사람도 계속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고, 그 치매 예방법은 알츠하이머 병이나 혈관성 치매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 그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운동은 얼마나 해야 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매일마다 생활화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리가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운동하겠다고 나가시는 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실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시작했으면 10분 이상은 지속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뭐 조금 움직였다가 쉬어, 조금 있다가 쉬어 하지 말고 10분 정도는 꾸준히 걷거나 힘을 주거나 하는 것들을,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10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는 유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땀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하든 10분 이상은 유지하면서 땀이 좀 났으면 좋겠다.
뇌졸중에 이제 걸리신 분들이 뭘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치매 어르신들이 드셔야 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소식하자. 예, 소식해야 돼. 야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좀 이렇게 단백질은 비교적 식물성 단백질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만약에 또 단백질을 먹으려면 육고기보다는 생선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과일도 그 비타민을 주워 먹기보다는 과일을 드시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튀김을 한다면은 여러 차례 튀긴 기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고 대신에 식물성 기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네, 이 상식 그대로 지키시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더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이 혈관성 치매 아주 독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이 담배입니다. 담배. 혈관에 문제가 있다면 담배는 끊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줄이지 안 됩니다. 당장에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가 담배를 끊고 끄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데가 끊고 한 5년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 끊어도 내가 5년 후를 예방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 그 위험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나 포기할래. 아니죠. 점점점 뇌졸중과 치매 위험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끊으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꼭 금연하시는 거. 이것이 혈관성 치매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요. 운동 그리고 적절한 음식, 금연. 요것은 혈관성 치매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혈관성 치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만약에 알츠하이머 병과 뇌졸중이 같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훅 떨어집니다. 더 빨리 진행됩니다.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 치매가 진행되는 걸 더 예방하기 위해선 혈관성 치매에 대한 예방 요건을 갖춰야 되고 혈관성 치매 예방 요건이 또한 뇌졸중을 막는 예방 요건이 되고 때문에 오늘 배운 이야기들이 특히나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운동 안 하는 거, 그리고 담배, 그리고 지나친 음주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어느 치매에서나 또는 뇌졸중까지도 다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주제는 뭘까요? 다음 주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파킨슨병 치매, 루이체 치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들어보시면 나 저거 알고 있는 거야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